피아노 한번 배워볼까? 이 생각만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? 유튜브 보다가 어떤 곡에 막 감동받아서 나도 저런 곡 좀 쳐보고 싶은데? 이런 마음 막 들고 일단 막 전자피아노부터 검색해보다가 이 만만치 않은 가격에 또 좀 고민하고 이거 바로 살까? 아니면 좀 더 알아볼까? 하시다가 이 영상까지 오신 분들 분명 많으실 거예요.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할 준비는 되었다는 뜻이거든요. 저는 러시아 국립음악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지금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의 첫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. 막연히 한번 배워볼까? 라는 마음이 정말 즐겁고 오래가는 취미로 바뀌기까지 몇 가지 포인트만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피아노 독학이 가능한지, 또 어떤 교재를 쓰면 좋을지, 학원은 어떻게 고르면 되는지, 또 어떤 피아노를 사야 후회가 없는지까지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것들을 이 한 편에 싹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. 이 영상만 보면 아마 다른 영상 안 봐도 될 거예요.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, 피아노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배울 수 없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. 피아노 독학 가능합니다. 단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힌 후에요. 이 피아노를 처음 배우신다면 처음부터 여러 방법을 시도하기보다는 전공하신 선생님께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면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세팅해두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해요. 왜냐하면 이 악기를 다룬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. 이 악보를 읽는 것,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, 정확히 건반을 터치해서 소리를 만드는 것, 이 손목을 사용하는 법까지 정확하게 배워야 해요. 특히 이 손가락 번호, 처음 독학하시는 분들 보면 이 손가락 번호를 정말 창의적으로 만들어 오셔요. 근데 이 손가락 번호에는 정확한 이동 규칙이 있거든요. 처음에 이걸 잘못 익혀두면 나중에 고치기도 정말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처음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세팅해두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뭐든 그렇겠지만 처음에 딱 베이스를 제대로 깔아두면 그 위로는 계속해서 쌓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. 저희 보통 주변을 보면 피아노 학원이 정말 많잖아요. 그래서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는 집과 가까운 곳을 1번으로 봐주세요. 이 무엇보다 초반에는 꾸준히 다니는 게 정말 중요해요. 특히 처음에는 집에 피아노가 없으니까 레슨을 듬성듬성 빠지거나 연습을 거르면 늘지 않고 금방 포기하게 되거든요. 그리고 둘째로는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전공하신 선생님인지 확인이 꼭 필요해요. 처음이라면 이 2가지 정도만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성인은 어떤 교재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. 보통 어린이들은 바이엘이나 체르니로 많이 시작하지만 성인분들이 이런 교재로 하기에는 좀 지루하고 흥미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. 요즘에는 성인분들을 위한 기본 교재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다시 시작하는 피아노, 성인을 위한 피아노 비기닝, 더 피아노, 이런 교재들. 이 교재들은 뉴에이지, 팝송, 가곡처럼 흥미로운 곡들로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에 가셔서 선생님이랑 내가 좋아하는 곡들이 담긴 기본이 되는 메인 교재를 하나 고르시고, 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메인 교재를 골랐다면 다른 하나는 꼭 선생님께 내가 결국 어떤 곡들을 치고 싶은지, 어떤 곡을 연주하고 싶은지 꼭 말씀해 주셔서 그 방향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배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예를 들면 저는 나중에 클래식 대곡들을 좀 치고 싶어요. 베토벤, 차이콥스키, 슈만, 슈베르트 이런 곡들이요. 혹은 저는 이루마, 뉴에이지, 디즈니 곡들 이런 곡들을 좀 아름답게 많이 연주하고 싶어요. 혹은 저는 CCM,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싶어서 그 반주를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우고 싶어요.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시면 선생님께서도 그걸 알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. 이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. 여러분,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들 너무 다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단연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에요.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연습이고, 연습은 무조건 필요해요. 무조건이요. 짧게라도 매일 손을 건반에 올리는 이 시간이 없으면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. 악기와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. 하루 15분, 10분, 아니 5분이라도 좋으니까 이 레슨 때 배웠던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. 반드시.
보통 나는 취미로 피아노 배우는 거니까 가서 그냥 레슨 때 즐겁게 치고 오면 되지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이러면 실력이 늘지 않고, 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고, 재미가 없으니까 지속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되면 지난번 레슨 받았던 걸 이번 레슨 때 또 똑같은 걸 받고, 다음 레슨 때 또 똑같은 걸 받고, 이게 뭐 한 번은 괜찮은데 두 번, 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 점점 레슨 시간에 이 웃음기가 사라지거든요. 나도 그리고 선생님도 조금씩 지치는 게 느껴지는 거죠, 서로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한번 배워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연습 시간은 꼭 한번 챙겨봐요, 우리. 이게 쌓이면 정말 이 피아노가 좋은 취미로 자리 잡을 거예요.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정말 100번도 더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, 선생님, 집에 피아노는 꼭 사야 하나요? 이 질문이거든요. 이거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, 처음부터 무리해서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피아노가 기본 악기이기는 하지만 모두에게 잘 맞는 악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. 시작한 김에 일단 피아노부터 사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이게 막상 해보니까 나랑 잘 안 맞네 하게 되면 좀 아깝기도 하고 좀 되팔기도 어렵고 덩치도 또 많이 크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학원에서 좀 피아노를 쳐보면서 내가 우선 이 악기랑 잘 맞는지를 경험해보시고, 아, 나 이제 좀 집에서도 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알아보시고 구매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거, 오히려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방금 질문과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질문이에요. 어떤 피아노를 사야 하나요?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보통 상세 페이지가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악기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뭘 챙겨야 할지,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막 찾아와서 물어보세요. 뭐 다 알아볼수록 더 복잡해지니까 어떤 걸 꼭 챙겨야 하는지만 딱 말해주세요,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. 전자피아노 고르실 때는요, 여러분,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실패는 없을 거예요. 첫째, 해머 건반인지. 연주할 때는 결국 이 터치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건반이 너무 가볍다거나 통통 튄다거나, 이 건반에서 딸깍딸깍 연주할 때마다 플라스틱 소리가 난다거나,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막 조금 빠른 곡, 웅장한 곡 이런 걸 연주하게 되면 엄청 거슬리게 돼요. 그래서 이 해머 건반이라는 거는 그나마 어쿠스틱 피아노랑 가장 비슷하게 터치감을 구현해 놓은 피아노니까 꼭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. 둘째, 동시 발음수가 256개 이상인지예요. 동시 발음수가 적으면 나중에 연주할 때 뚝뚝 소리가 끊기게 될 수가 있어요. 내가 뭐 한 번에 동시에 256개나 친다고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나중에 페달 밟고 연주하면 그보다 더 이상으로 연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안정적으로 자유롭게 나중까지 연주하려면 꼭 이 동시 발음수는 넉넉한 제품으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세 번째로는 페달이 일체형인지. 건반이랑 이 피아노 지지대랑 페달이랑 다 떨어져 있는 거는 이동이 편리할 수는 있어도 연주에는 불편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.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런 피아노가 집에 있는데 연습할 때마다 막 불편해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특히 이 페달이 자꾸만 밀리면 발가락으로 계속 가지고 와야 되고 엄청 거슬려요, 생각보다. 지금 막 손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막 발까지 하려면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뭐 그러면 페달 없는 걸로 하겠지만 그러면 안 돼. 왜냐하면 페달 꼭 필요해요. 페달을 밟아야 이제 곡이 제대로 완성되고 그렇게 해야 재밌거든요, 이 악기 다루는 게. 그러니까 이 페달은 꼭 일체형인지 확인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은 또 이런 질문 하시겠죠? 선생님, 다이나톤, 야마하, 사미 브랜드가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그럼 대체 뭘 사야 돼요? 뭐가 제일 좋아요?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려요. 전자피아노는 절대 비싼 걸 살 필요가 없다. 만약에 어쿠스틱 피아노를 산다면 그땐 조금 욕심내서 좀 비싼 걸로 사도 괜찮아요. 오히려 더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. 하지만 이 전자피아노는 아무리 어쿠스틱 피아노를 흉내낸다고 해도 그냥 전자피아노는 전자피아노거든요. 근데 만약 내가 이 전자피아노로 작곡을 하고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 하면 사용 목적에 맞는 고사양 제품을 고민해 보셔야 하겠지만, 연습용이나 취미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비싼 모델이 아니어도 전혀 괜찮아요. 가장 중요한 건 이 가격과 성능의 균형이 잘 맞는가, 즉 챙길 거 야무지게 챙겨진 가성비 좋은 모델인가, 이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현재 학원에서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제품은 뮤디스 제품이에요. 그 중에서도 MF300L 플러스라는 제품을 제일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. 이건 광고 협찬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.
그냥 제가 순수하게 느꼈을 때 전자피아노에서 챙겨야 할 부분은 잘 챙긴 것 같은데 가성비도 괜찮네? 해서 저희 학원 한 수강생분들 150분 이상께 추천해 드린 것 같아요. 근데 구매하신 분들 피드백 들어보면 알잖아요. 어떤지. 그냥 다 너무 잘 쓰고 계시다고 하시고 뭐 후회스럽다거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저 피아노 찾아보는데 너무 복잡하고 막 너무 어려워요. 그냥 딱 하나만 저한테 딱 추천해 주시면 그걸로 살게요.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이 제품 링크 쓱 해서 보내드려요. 이 제품명이 좀 길어서 검색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거예요.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홈페이지 보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막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설명도 되게 꼼꼼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. 구매하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 후기도 되게 많거든요. 후기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또 그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랑도 비교해보시면서 살펴보시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전자피아노는 이렇게 챙길 게 딱 챙겨진 피아노로 가성비 있게 부담 없이 시작하시고 치다 보면 막 나중에 어쿠스틱 피아노에 대한 그런 막 욕심도 생기거든요. 그때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좋은 어쿠스틱 피아노로 넘어가는 거. 그게 현명한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집에 피아노도 한 대 구매를 했고 그럼 선생님 어느 시점부터 제가 스스로 집에서 혼자 독학으로 할 수 있을까요?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내가 악보를 어느 정도 이제 읽을 줄 알고 이 악기를 다루는 기본 감각이 잡혔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독학으로 조금씩 넓혀나갈 수가 있어요. 물론 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곡들은 레슨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다룰 수 있는 곡들은 프린트 악보나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. 이미 기본 개념이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독학으로 쌓아나가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. 여러분, 오늘은 이렇게 처음 피아노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독학은 언제쯤부터 가능한지까지 학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야기를 드려봤어요. 피아노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앞으로도 이 피아노와 관련된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